1.8 챕터는 equal predicat입니다. 1.7에서 그 간단한 그 predicat을 살펴봤는데요. predicat이라는 거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스페셜 심볼 nil하고 t를 리턴하는 함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predicat을 이거 리스브는 설명할까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리스브에서는 프레디킷을 많이 설명하는데 다른 언어,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이런 언어에서는 프리디킷의 비중이 낮아요. 왜냐면 참이나 참 아니면 거짓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들이 쓰이는 건 if문에 쓰이잖아요. 여기 익스프레션을 프리디킷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참이나 거짓이면 어떤 것을 수행해라. 근데 이런 것들이 SICP라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 SICP에서 리습에 대한 설명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존에 컴퓨터 혁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이나 로직처럼 해결했대요. 이거는 그 에피스템 로지라고 어려운 말 쓰는데 인식론이 예전에는 와리즈 였다면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로 하우투로 바뀌었다고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얘기하자면 디클레러티브한 그 언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롤로그 같은 거라든지 그 뭐 하스켈 뭐 함수형 언어도 포함될 거예요. 이건 절차형 언어, 프로시저, 디클레러티브와 임퍼레티브로 하세요. 명령 언어. 그러니까 이런 프리디케이트 사용 와디즈를 사용해서 문장 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요 프로그램에. 여기서 인퍼런스를 통해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방식이 참인지 거짓을 나타내는 스테이트먼트를 나타내서 3단 문법처럼 해결을 해요. 그래갖고 이런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게 잔재가 남아있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니고 예전에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리습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프리디킷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런 문장을 나타내는 프리디킷을 설명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함수도 많이 제공해요. 디폴트로. 이거 다 디폴트거든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퀄 프리디킷을 진행해 볼게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 지우고 읽어볼까요? 한번. 이퀄은 EQUAL이네요. EQUAL. 이퀄은 프리디킷인데 두 가지 것을 비교하는 프리디킷이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만약 이퀄이 t를 리턴하면 두 개의 인풋이 같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퀄은 nil을 리턴한다. 커먼 리스브는 또한 여기 잠깐만요. 커먼 리스브는 또한 include predicate named EQ, EQL 그리고 EQER, P predicat이라는 또 다른 predicat이 있대요. 그것들의 동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이꼴과 약간 다르대요. 그 차이는 윌라 컨서넌스 여기서 여기서 뭐 신경 쓰지 않을 거지만
그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EQAL is right word to use. 이거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된대요. 이것만 알고 사용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EQAL은 두 가지 입력이 들어온 프리디킷이에요, 우선. 프리디킷인데, 입력이 두 개의 입력을 받아요, 우선. 같으면 true, t. 다르면 false. 근데 우리가 예전에 프리디킷은 그 마지막에 P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QUAL P가 맞을 텐데 왜 P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EQUAL P라는 게 또 있어요. 따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선 얘를 보게 되면 카피, 페이스트. 이거 한번 보면 캣과 마우스는 다르잖아요. 입력이 다르면 니를 리턴하겠죠. 캣과 캣은 입력이 같죠. 그럼 true를 리턴해요. 닐과 true를 값을 리턴하는 심볼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스페셜 심볼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는 프리디킷이라 죠. 그래서 이퀄은 프리디킷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냥 따라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책에 비해서. 그럼 이걸 볼까요? 여기도 카피, 페이스트. 이것도 삼가들이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니를 리턴하죠. 엑서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되셨나요? fill in the result of 각각의 계산을 해봐라. 이거 해보죠. 다 이렇게 가져와서 카피, 페이스트. 한번 볼까요? 아마 이거는 7보다 11이 크면 true를 리턴하는 greater than 이죠. 이것도 프리디킷이었어요. 그리고 odd p도 프리디킷이었죠. 12를 입력하면 짝수이기 때문에 nil을 리턴하겠죠. 포크와 스포크는 다르잖아요. 그럼 nil이 있겠죠. equal은 p가 안 붙는 프리디킷이에요. 넘버 p는 딱 보는 순간 프리디킷이죠. 12는 심볼이죠. nil이 되죠. 그리고 greater than은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3이 크다 true죠. 이건 true를 리턴하겠죠. 어렵지 않죠. 또 두 개 남은 것 마저 하죠. 카피, 페이스트. 이것도 보면 제로피라는 함수는 프리디킷이죠. P가 붙었잖아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건 제로가 맞기 때문에 true예요. equal은 프리디킷인데 P가 안 붙는 프리디킷이죠. 9하고 마이너스 9는 다르죠. 다른 값이잖아요. 그럼 nil이죠.
어렵지 않죠. 1.9 해볼게요. 그 다음은 1.9. 푸딩 펑션 투게더인데요. 이건 함수를 지금까지 배운 함수는 어떻게 보면 아토믹한 함수예요. 그래서 어, 대부분 그 리습을 깔게 되면 어떤 배포판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커먼 리습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임플리멘테이션에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수들이. 그런 함수들은 대부분 위에서 말했던 뭐 이퀄이라든지 넘버 p라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수많은 넘버에 관한 함수들이라든지 프리디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제공되거든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넘버를 처리한다거나 심볼릭 데이터, 심볼릭 데이터래 그거 뭐죠? 스페셜 심볼 데이터, true와 nil을 처리하는 이런 함수들은 아토믹 데이터를 처리한 만큼 아토믹 함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수와 함수를 연결해서 복잡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a dozen of many functions built into common Lisp, common Lisp에 built-in 된 그 수많은 함수들을 봤다. 한 열 몇 개를 봤죠. 이 함수들은 빌트인 펑션인데 프리미티브 펑션이라고 부른다. 프리미티브스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새로운 펑션을 만들 것이다. by putting primitive together in various way,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서 이 함수를 만든다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SICP인가? 어디지? SICP인가 아니면 AI 리스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프로그래머와 유저를 이거 저기요 AI 책이 나온 건데요. 프로그래머하고 유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는 펑션을 만드는 거. 펑션을 만드는 사람이고 유저는 펑션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짠다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트인 펑션이라 남이 만든 펑션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 왜 이래 이런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유저에 가깝죠. 그런 사람들은 유저에 가깝고 만약에 음, 펑션을 직접 만든다. 아이, 아이, 그러면 프로그래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과정이 펑션을 만들 거예요. 그게 1.9장에서 9챕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dd1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음, 이제 함수를 정의해 보자. add1 to each input. 그러니까
입력으로 하나를 받아서 더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원래 add라는 함수는 add라는 함수 덧셈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는 두 개의 입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 함수는 하나의 입력만을 받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have a primitive function 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펑션 플러스 펑션은 두 개의 임의의 수를 받아서 입력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add1이라는 펑션은 하나만 받을 거래요. 그러면 뭐 그냥 생각해 보면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add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력은 하나래요. 그런 결과도 하나를 리턴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에서 u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는 이 addon이라는 함수는 add 플러스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플러스 함수는 두 개 입력이 있는데 첫 번째 입력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입력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2를 줄 거예요. 그리고 리턴은 똑같아요. 이 함수가 add1이라는 함수의 내부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냐면 나중에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리스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노테이션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리습은 이게 어 프리픽스 노테이션인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가로로 써갖고 쓰는데 플러스 1, 2, 3, 4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요. 우리가 4개 숫자를 더할 때 그냥 파이썬이나 C에서는 이거를 그냥 뭐 덧셈이나 함수 없이 그냥 중위 표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 x는 그냥 뭐 3 플러스 4, 아니 1 플러스 2 아니면 뭐 3, 4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아마. 쭉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덧셈 오퍼레이터를 되게 많이 쓰죠. 똑같은 걸 중복이 되죠. 근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리스문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플러스라는 함수 자체가 바이너리 연산자라고 해서 입력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는. 근데 이거는 입력이 네 개잖아요. 이것을 두 개 입력을 받는 플러스라는 함수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어요. 하나 입력받고 다시 결과를 가지고 입력받고 그러니까 애드원 같은 걸 사용해 갖고 애드원 4개를 사용해 갖고 이걸 저게 구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다 2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값에 2를 더하고 2를 더하는 건 여기서 더할 텐데 그러면 하여튼 이거 저 애드원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서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옛날 책에서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렇게 이걸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이런 식의 그 애드원 같이 해서 만들 거거든요 아마. 여튼 애드원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처음으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실제 코드는 아니지만 얘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의 함수를 쓰고 입력을 하나만 받고 내부적으로 1이라는 값이 해갖고 결과값이 나오는 add1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바꿔 노트에 무슨 말 해놨죠? 잠깐만요. 보면
주의점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주의점에 나왔는데 커먼 디스크는 가지고 있대요. 빌트인 펑션을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라는, 이거는 1을 더하고 1을 빼는 함수예요. 그들의 입력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들은 1 플러스 1 플러스 함수하고 1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입력을 하나만 받을 것 같아요. 1 플러스는 1이 있고, 1이 있고, 입력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애드원 같은 함수 같아요. 각각. 마이너스 1은 또 다르겠죠. 하지만 이거는 unusual한 이름이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다. 이런 흔하지 않은 이름은 거의 뭐뭐 할 뻔했다. certain to confuse beginning program. 처음 프로그램을 초보 프로그래머에게는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I will not if them, 이 책에서 이 함수들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런 함수들이 있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리스베. 이제 우리는 애드원을 정했어요. 그러면 애드원을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메일 숫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메일 숫자를 넣고 테스트 할 건데, 우리는 단지 애드원에 5를 입력해 보겠대요. 그럼 6이 나오겠죠? 만약 우리가 look inside add1 박스에다 we can see the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려고 보면 내부를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이 돼요. 그냥 간단히 다시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add1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add1은 내부적으로 플러스라는 함수를 써요. 빌트인 함수. 그래 입력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디폴트로 내부적 1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서 입력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 5라는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5 더하기 1은 6. 그래서 add1을 보게 되면 5가 들어갔을 때 6이 나오게 돼 있어요. 1이 더져요. 그냥 5에서 6이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add1에다가, 근데 우리는 내부를 안 보잖아요. 함수를 만들면 그냥 사용할 때는 1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1이 나와요. 100이 들어가도 add1을 한번 만들어 놨으면 100이 나올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9.2를 보게 되면 add2는 어떤 함수 같아요? 2를 더하는 함수 같죠? 끝에 2가 있으니까 add1이 2를 더했잖아요. 그러면 느낌상 읽어보지 않아도 그냥 박스 그리고 add2라는 함수는 입력 하나 받고 출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하면 7을 리턴할 것 같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플러스를 사용해서 똑같이 2를 받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만들면 add2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어차피 add1 만들었던 결과를 또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add1을 두 개를 합쳐요, 내부적으로. 그래도 되잖아요. 왜? 여기서 1도 하고 여기서 1도 하니까 2를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add1 내부에는 또 플러스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suppose we want a function that add to inf, add to, 그러니까
add2라는 함수를 우리는 갖고 싶어요. We could define add2 same way we defined add1. add1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돼요. But in receive에서 there is always more than one way to solve a problem. 리습에서는 여러 가지 항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덧셈 어떤 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 입력값에 플러스 2를 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그 함수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제가 만든 거 있죠? 플러스에다가 두 개 입력이니까 여기 두 번째 입력이 2를 넣어줘 갖고 입력을 받으면 리턴하는 이렇게 add2를 만들 수도 있지만 add1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it is interesting to get alternative solution. 예를 들어서 we could build add2를 두 개의 add1 박스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add2를 만들었으면 정했다면 우리 사용하면 돼요. 그것을 어떤 숫자라든지 5라고 하면 7이 나오죠. 밖에서 봤을 때 그 add2 박스는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는 안 보이죠. We have no way to knowing which solution was chosen.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에드원을 두 개 연결해서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용할 때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look inside add2 박스 속을 보게 된다면 we can see exactly what's going on.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넘버 5는 froze into the first add-on box. 5라는 것이 이게 원래 add2라는 함수를 우리가 add1을 연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5라는 값을 입력한다고 치면 첫 번째 add1 박스로 가요. 그쵸? add1 박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6을 리턴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6이라는 것도 애드온 뒤에 있는 애드온 박스로 입력이 되면 7이 나온다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라는 입력에 대해서 7이라는 결과값을 내는 add2라는 함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만약 우리가 좀 더 깊이 피어가 뭘까요? 피어 투 피어 할 때 그 동료잖아요. 피어는 원래 옆 사람을 의미하는데 동료를 의미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동사로 어떤 뜻인지 이걸 지우고서 한번 봐볼까요, 사전을? 음, 피어가 무슨 뜻이지? to 피어. 응시하다. to peer. 아예 한국어로 들리네. to peer. 응시하다는 뜻이래요. 더 깊이 바라볼 때 이거를 응시하다, 바라보다. 만약 우리가 좀 더 깊이 계속해서 더 깊이 바라보려면 우리는 플러스 박스 인사이드 각각의 애드온 박스를 다음과 같이 보면 돼. 내부를 보면 되는데 내부에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5라는 그래서 5라는 입력에 대해서 애드온 박스로 진입한 거는 6이 되죠. 그리고 애드온 박스에서는 또 6을 받아갖고 7이 되죠. 이렇게 그 컴플리케이트한 펑션을 만들 수 있어요. This is as deep as we can go.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로 깊숙이 간 곳이다. 그쵸? 이 이상은 못 가죠. 왜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플러스가 아톰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아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박스 내부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는 프리미티브 펑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2에서 1.9장에서
보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게 무에서 유,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걸 기초로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그 프리미티브 펑션을 사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디버거가 가능하기도 해요. 솔직히 복잡한 함수를 만들었어도 그렇게 계속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톰까지, 위에서 봤듯이 아톰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이제 따질 수가 있어요. 1.9.3을 볼까요? 1.9.3은 2p라는 함수를 만들 거래요. 어, 2p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름부터가 프리디키시 냄새가 나죠. 2인지 아닌지를 true 아니면 nil로 리턴하는 함수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we can use, 좀 더 크게 할까요? 우리 새로운 narrage라는 표현을 썼네요, 여기서. to make our own predicate. 우리만의 그 프리디킷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 뭐예요? 프리디킷을 만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은 뭐예요? 프리디킷을 만들던 함수를 만들던 간에 우리는 아톰, 프리미티브 펑션을 가지고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지식이죠. 어, 기존에 이거는 그냥 넘버에 관한 함수였잖아요. 넘버에 관한 컴플리케이트한 함수. 이거 이제부터는 2P는 뭐예요? 프리디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컴플리케이트. 그래서 이 꼴을 사용해요, 내부적으로. 넘버에 관한 함수는 내부적으로 넘버에 관한 프리미티브 펑션을 썼다면 이거 프리디킷은 그 스페셜 시물 t와 nil에 관한 함수들 중에서 그걸 리턴하는 함수들이 있었죠. 그런 프리미티브 펑션 중에 이퀄이 있었죠. 이퀄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p는 어떤 의미냐면 3을 집어넣으면 2가 아니죠. 그럼 nil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같으니까 2를 리턴하는 거예요. 2p define as 2까지 했으니까 2p 치우고 뭐야 뭐야 잉? 됐어 이 정도 컸구나. 음, 잘못했다. 이건 지우기가 안 좋아. 카피, 페이스트. 엑서사이즈 해볼까요? 이제
14가면 24. 카피. 까요. 페이스트. 사이즈. 이거 크기 조절을 안 되나?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돼? 1.4를 보죠. define 서브2라는 함수를 만들어라. 입력으로부터 2를 빼는 함수. 서브2. 서브2는 넘버에 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넘버에 관한 펑션을 프리미티브 펑션을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넘버에 대한 프리미티브 펑션 6개가 기억나야 돼요. 사칙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ABS, 이거보다도 되게 많죠. SQRT, 이게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인 넘버에 대한 그 데이터 타입을 설명해서 함수도 같이 설명했는데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 프리미티브 펑션을 가지고서 서브2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서브2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함수는 박스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스고 원래 서브는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쵸? 2를 빼야 되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으로부터 2를 빼는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2를 빼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쵸? 이게 서브2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서브2에 5가 들어왔다. 그러면 결과는 3을 리턴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내가 서브2를 만들기 위해서 add2를 만드듯이 서브1을 먼저 정의할 수도 있어요. 난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브1부터 만들고 이 서브1을 이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브1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2를 빼는 함수예요. 이게 서브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4가 나오죠. 이걸 다시 서브1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4라는 입력을 받았으면 여기서 어떨까? 3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서브2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2를 서브1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면 나는 첫 번째 서브1을 정의한다. 두 번째 서브2를 정의할게요. 서브2는 서브1을 가지고 정의한다. 그럼 똑같이 서브1 정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정의. 서브2는 그래서 서브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7이 들어가게 되면 서브1에서 6이 나오고 6에서 5가 돼서 5. 이게 서브2가 되는 거죠. 그쵸? 어렵지 않죠? 1.5를 볼까요?
show how to write 2p. 2p라는 건 뭐면 predict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in terms of 0p와 sub2를 사용해서 2p를 작성해 보아라. 0p와 sub2를 사용하래요. 1.5. 1.5에서 만드는 함수는 predict이죠. 2p라는 predict이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입력이 2면 true, 아닌 것들은 otherwise, nil, 이런 함수를 만들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뭘 사용해서? 0p와 뭐랬죠? sub2를 사용하네요. sub2를 사용해서 2p. 그러면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2를 나눴을 때 그 결과 값이 제로면 2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브2를 할게요. 이렇게 그냥 이으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을 입력했다면 서브2에서 결과값은 뭐가 되죠? 3이 되죠. 제로피에는 제로인지 아닌지를 하는 거잖아요. 입력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닐이 되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 갖고 2p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서브2 2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제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로피를 통과시켜요. 제로를. 그러면 이거 제로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2p를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2p는 입력이 2일 때 true가 나니까 제대로 됐잖아요. 아닌 것은 nil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정답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3개의 문제를 더 풀어보죠. 카피. 이걸 보면 어떻게 되나? 아유, 조금 더 고 더 크게. 하프라는 펑션을 만들 건데 이거는 숫자를 리턴하는데요. one half of input. 자신의 입력 값의 절반을 숫자로 리턴하는 함수래요. 그러면 하프라는 함수, 그리고 어떻게 define 하프를 정했는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해봐라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하프라는 펑션은 우선은 이거 넘버에 관한 함수예요. 그쵸? 우리가 함수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되도록이면 프리미티브 펑션을 사용하는 거죠. 넘버에 관한 6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야 뭐 ABS SQRT 이걸만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하프라는 펑션 하프라는 펑션 입력이 절반이라니까 우선 하프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HARF 이 함수는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절반이 나온대요. 8이 들어가게 되면 4가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나눗셈이잖아 이거 절반이면. 그쵸? 그냥 나눗셈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8이 나눗셈은 근데 바이너리 인풋이죠. 2를 사용해 2. 2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8이 들어가게 되면 4가 나오죠 여기서.
왜냐면 이거 나눗셈은 바이너리 그 인풋 두 개 인풋을 갖잖아요. 근데 하프는 하나의 인풋만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2를 사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쵸 절반이 리턴 되어 있죠. 그러면 7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의 절반은 리턴은 넘버 값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3.5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2분의 7이 나오던지. 근데 리습에서 아마 2분의 7로 나올 거예요. 레티오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을 써도 7을 입력했을 때 2 나누기 7은 2분의 7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직접 이제 코딩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이론이니까 챕터 1이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그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실제 이맥스에서 커먼 리스트 사용하는 걸 봐야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냥 나누기 쓰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나누는 거 div 1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1이라는 걸 만들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add1, add2를 연결하듯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절반으로 만드는 함수를 서로 두 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 떠오르나요? 이거는 확실한데 절반으로 나눈 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입력이 들었을 때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또 뭐 있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표시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1.6에서 빨간색으로 한 가지 방법 무 플러스 그 다음에 또 1.7로 가보죠. 멀티 디지P라는 프리디킷을 만들어라. 리턴 트루. 만약 그것의 인풋이 9보다 크다면 1.9 할까요? 1.9 멀티 디짓 프리디킷을 만들어 멀티 디짓 P 어떨 때 트루 인풋이 9보다 크면 트루래요. 입력이 9보다 크면 트루. 입력이 들어왔을 때 9보다 크면 x 9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d를 갖다가는 함수예요. 크다 작다는 greater than이라든지 less than이라는 프리미티브 펑션이 프리디킷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 되죠. 그래서 multidp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mdp 이거는 greater tha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입력이 x가 들어오고 어떤 입력 x가 들어오고 이게 9보다 크면 9보다 크다면 true 아니면 네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나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What does this function do a number 이 함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아유 네네. 이 함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합니까? 이게 5가 들어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1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아니야?
1.8 아니에요, 이게? 1.7이고, 그치. 1.6, 1.7, 그럼 1.8. 이 함수는 뭐야? 마이너스라는 값을 쓰고, 이건 뭐였어? 아, 밑에서 입력이 들어오네? 그럼 위에가 뭐야? 0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입력해도 자연수의 음수가 나오는 거야. 음수가 나오는 함수지, 이건. 부호가 바뀌는 함수지. 그러니까, 넘버가 입력되면, 넘버의 부호가 바뀌는 함수. 바뀐다. 바뀌는 함수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입력되면 5가 리턴 되겠지. 그쵸? 그 0이 입력되면 어떻게? 0은 부호가 없잖아. 그대로 0이 입력돼. 0이 출력돼. 뭐 이런 거 같아. 아, 그 다음에 1.94? 여기서 끊어야 되는지 한번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1.94까지만 하십시다. 1.94. 음, 음, 원몰 P라는 프리디킷을 만드네? 이건 왜 만든 거야? 한번 봅시다, 내용. 두 개의 입력을 갖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그래요. 원몰 P라는 프리디킷이에요. 이거는 테스트 하는데, 그것의 입력이 정확히 greater than is second 입력. 아, second 입력보다 1보다 크면 정확히, 1 크면 true고, 아니면 false래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얘가 5가 입력됐어. 근데, 뭐라고? 아, 두 개 입력이 나오네? 입력이 두 개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입력이 두 번째 입력보다 1만큼 클 때 true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1만큼 이렇게 크면 이게 true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false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같게 만들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줘야죠. 여기다 플러스 1. 4라는 입력이 나오면 5가 나오죠. 그리고 5라는 입력과 5라는 입력이 같은 걸 표현한 이퀄이죠. 이퀄. 이런 식으로 해서 원몰 P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죠. 원몰 P 프리드키. Do you see how 원몰 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싶나요? 만약에 the first input이 1보다 크다면 두 번째 입력보다 1보다 크다면 adding 1, 두 번째 입력이 1을 더하고 그것이 같으면 되는 거죠.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 equal이라는 프리디킷이 리턴을 true로 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첫 번째 입력이 크지 않다면 그것은 equal에 의해서 nil을 리턴할 거죠. 예를 들어 보죠. 7, 6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6보다 7이 크죠. 하나 크죠. 그러면 add 1을 해서, add 1, 그죠. 내가 만든 게 플러스에다 1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함수를 add 1로 통칭해서 만들었잖아. 그 add 1을 만든 거 재사용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true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생각에, in your mind, 네 생각에, trace the flow data through one more p for the preceding example. 이전 예를 한번 쫓아가 보라는 거죠. 쫓아가는 건 뭐죠? 에도는 플러스가 있고, 여기다 1이 있고, 이 입력을 받죠. 이렇게 쫓아가면 되고, 이거는 프리미티브 펑션이니까 이게 끝까지 쫓아간 거죠. You should say something like this. The first input 7, the second input A6 enters at 1, which output A7. 6가 들어와서 7이 났다는 거죠. The two sevens enter the equal function. 두 개의 7 입력이 equal 함수에 들어갔다. And since they are equal, 그들이 같다면 it output a true t value를 리턴하고 t is the result of one more p다. Here is another trace 해봐라. 이거는 다를 테죠. 이거는 3이 들어가게 되면 4가 나오고 4와 7은 다르기 때문에 1이 나온다. For this second example, 이 example은 you should say, 넌 말할 것이다. The first input is 7, the second input 3, entered at 1, second input 3가 들어가서 which output is A4, the 7 input and 4 input enter the equal function, and they are not equal, nil. 원몰 P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제 예제만 풀어보고 쉬었다 하죠. 예제는 4개가 아니라 5개네.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예제부터 다시 풀게요. 이거 너무 많어. 힘들어. 여기까지 하고 다시.